예, 안녕하세요. 한명준입니다. 전생을 읽어주는 사람 박진여. 박진여 선생 그 인터뷰 네 번째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번 그 김영사에서 나온 두 번째 신간 그 책에는 여러 가지 기막힌 전생의 인연과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 간에 또는 연인 간에 막 여러 가지 우리 괴롭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를 전생 인연법으로 풀어가는 얘기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막힌 스토리는 어떤 것들인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무의식하면 프로이드 생각나시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왠지 좋게 느껴지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뭐 무섭거나 싫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한번 전생 인연법으로 풀어보는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번에 쓴 이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쓰신 책들과 이 책과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이 책에서 주시려는 명확한 메시지는 어떤 거죠? 저희 이제 김영사에서 이제 출간된 책을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가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뭐 1편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신의 질문에 전생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은 이제 2편격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책은 제가 자라왔던 이제 성장 배경이나 그리고 좀 어떻게 이 리딩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리딩이 제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알게 된 메시지가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전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고 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항상 모든 사람이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었고요. 두 번째 책은 실은 이제 전생의 인연관계에 좀 더 심화된 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례, 가족이나 부부나 뭐 이렇게 주변의 뭐 직장에서 인연이나 여러 가지 인연관계들 또 요새 이제 우리 반려견들,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다양한 인연관계들을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간 책이 지금 이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정독을 했는데 특히 부모 자식 관계 이게 전생에서 맺어진 일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제가 우선 첫째적으로는 그 딸 어머니 모녀간의 관계 극적인 거대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을 가진 아주 선하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 아름다운 딸 결혼식을 앞두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그랬겠죠.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례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고 물론 이제 그 아들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 딸이 이제 특히 아들이 장애였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해서 어머니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의 부족함을 그 딸로 통해서 다 채우시는지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전생 얘기를 합니까? 네. 스토리를? 그걸 그래서, 직접 해주시죠. 그 어머니는 과거 생에 어느 귀족 가문의 정실 부인이셨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제 그 후실이죠. 이제 첩시를 드리는데 그 인연이 현생의 딸의 인연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은 이 첩실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정실이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해서 자객을 시켜 사람을 시켜서 이를테면은 임신한 첩시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인연법이 현생에서는 이제 딸과 그 뱃속에 첩실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아기는 장애를 가진 아들로 태어나고 그 죽인 첩실은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장 예쁠 때 어머니가 또 가장 사랑스러워할 때 가장 자랑스러워할 때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이 인연관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 생에
아팠던 부분을 이 어머니가 경험하게 하고 대신에 자기가 낳지 못하고 키우지 못했던 그 아이의 인연이 그 첩실에 텐에 있었던 그 아이의 영혼이 현생에서는 이제 장애아로 오게 되면서 어머니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과 또 봉사, 희생, 케어를 다 하게끔 하는 이런 인연 부부가 만나는 그 거죠. 카르마는 어떤 우주의 원리예요? 아니면 어떤 신의 그겁니까? 아니면은 그 피해자인 이 사람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우주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해자였던 그분이 도저히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자식을 잃은 그 첩실은 자기의 생명도 잃었지만 같이 자식도 소중한 자식도 같이 잃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잃게 했지만 또한 이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감을 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인연법으로 만나게 된 거죠. 저는 거기서 인간적으로 그냥 네. 그 의문을 가진 건 뭐냐면 네. 그 딸은 계속 희생양만 되냐? 그때는 죽었고 요번에 교통사고로 죽고 도리어 이번 생에 와서는 딸은 좀 이 어머니한테 뭔가 복수를 해주고 이런 인연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복수라는 개념이 참 무겁긴 합니다만은 어머니에게는 복수가 되는 거죠. 그게 자체는 복수죠. 예, 그죠. 자식 이제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딸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뭔가 그게 근데 본인은 계속 희생당하고 죽는 식. 희생당한 건 아니죠. 아닌 그걸 건가요? 자기는 계획을 하고 온 거죠. 그 글쎄. 영혼은 원래 죽기 전에 다 설정을 하고 온 거죠. 태어나기 전에 그런 게 있다고 네. 그러는데 본인은 그런 식의 기획을 했다. 그 따님은. 그래서 그 영혼을 리딩해 보면은 원망이 없어요. 한가 아픔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죽거나 또 뭐 자살을 했던 영혼들도 그 영혼의 상태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지, 틀리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자살을 좀 미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딸은 뭐 그건 아니고. 네, 이 딸은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갔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편안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간 영혼은 그 뒤가 굉장히 밝고 가는 길이 환하게 나타나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그런 리딩을 이제 해서 실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이 이랬어. 얘기를 듣고서 반응이 어땠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이런 리딩이 나오면은 리딩을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우선은 어떤 이야기든 내가 듣고 받아들이겠다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듣겠다고 하세요.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본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에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그 전생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뭐 불이익을 줬던 첩실이지만 현생에서 나의 딸이었었고 너무나 사랑했었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그 영혼이 편안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그 아들, 그 자기 아들 너무 자기 잘 키우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생에서 마지막까지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제 사명을 확인하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호감이 가고 즐겁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분노도 치밀고 막 미움이 치밀고 이러는 건데. 그렇죠. 보는 순간 굉장히 싫어지는 사람이죠. 예. 그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에서도 현생에서 이제 이런 걸 분석한 거지만 나오는데 지금 이제 박 선생은 전생을 이제 분석해서 이런 건데 제가 케이스 중에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가 있어요. 착실한 남편에 대해서 분노가 많아. 그랬더니 그 리딩을 해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 상담자 여자는 공주였고 그쵸. 그 남편은 호위무사였고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남편이 그렇게 믿단 말이에요. 잘하는데. 남편이 너무나 가정에 충실하고 너무나 잘하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정도 그런 남편이 있는데 아내분이 이제 첫 아이를 이제 가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에 대한 분노, 이유 없는. 이유 없는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생을 보니까 과거생에 이 아내분은 어느 부족 공주였었고요. 공주. 예, 그리고 이 남편은 호위무사였습니다. 네. 공주의 호위무사. 근데 두 분이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이제 신분의 차도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인연인 거죠, 실은. 그런데 이제 그 공주의 아버지였던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됐고, 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네. 두 사람이. 네. 도망을 갔는데, 이웃 나라의 왕은 이들을 받아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 이 호위무사를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저 나라의 왕을 쥐고, 본인이 이제 그 나라를 더 크게 정복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꿈을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위무사가 이 왕이 이제 부끄러우니까 딸의 얘기가 부끄러워서 이제 숨기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실은 이제 자객으로 들어온 호위무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실이 그러니까 공주와 도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손쉽게 왕을 제거하게 됐고 그렇죠. 와가지고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주는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도 예, 죽고 아버지가, 나라도 잃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법이 현생에서는 이 호위무사가 남편으로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호위무사는 그 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하고 싶었던 것이 자기의 어떤 사랑과 꿈을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그렇죠. 깨져버린 거잖아요. 모든 관계도 그렇죠. 그렇고 거기에서는 이제 아픔이나 뭐 슬픔, 분노 이제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됐는데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공주가 현생에서 아내고 그다음에 남편이 호위무사예요. 네. 근데 그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그 이유 없는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전생에 그렇게 죽은 돌아가신 아버지였죠. 아버지. 예,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실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 정말 나 없으면 저 사람 죽일 거야.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오진 않으시거든요. 사람들은 근본은 다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지만 이해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지만 잘해주고 싶은데 예, 근데 마음은 그래야겠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감정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오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아 그러면은 남편을 제가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케이스가 그냥 두면은 자기도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예. 남편을 굉장히 학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그리고 자기도 믿고, 그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나 참 그렇죠. 나쁜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 주의식을 갖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까르마를 갚으려고 하구나, 보상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희생시켰던 나의 아버지, 희생했던 나의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 인연법에서 재밌는 거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 그게 딸로 태어났는데 그 딸하고 자기 남편,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남편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기가 죽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 왕이었고, 네. 이 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조금 크면은 또 이제 대립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아, 그 그렇습니다. 까르마가 딱 이렇게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이의 자아가 좀 더 이제 성숙해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자아가 막 자라게 되면 자기 이제 이성적 의지나 이게 자라게 되면은 그 고비는 실은 이제 이 아버지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예. 난 너무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아, 또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영적 채무, 네. 채권 그렇죠. 관계는 풀린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극한의 대립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보통 우리 청소년기. 보면은, 네. 아, 그게 그런 게 있을 수가 뭐 있구나. 중2병에 막 일탈에 이제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물론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가장 힘들고. 특히 부모하고 대립이 아주 그렇죠. 심할 예. 때요. 근데 그 대립을 보면 보통 자식이 자라서 완전하게 독립한 성인,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거나 해도 그게 계속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 책에 보면은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린다 보면은 청소년기에 어떻게 케어를 해주느냐. 예.
자식이나 뭐 주변의 뭐 학생이나 제자나 이런 관계에서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네, 그때 잘 케어를 하고 인성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이제 아이가 뭐 말썽을 피운다든가 힘들게 해도 그걸 잘 다독여서 바르게 가게 하면은 그것이 그 상태에서만 그렇게만 잘해도 굉장히 많은 까름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